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해서 순간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이탈했다 하더라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처벌됩니다. 이게 판례고요. 이게 지금 일단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금 사고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죠, 도주운전죄,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를 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대처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 상황과 도주의 고의가 부인된 사안이 있습니다. 판례상으로. 사고가 냈죠. 사고를 냈을 때 견인 차량이 옵니다. 견인 차량 그 운전자한테 내 신분증을 주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신분증을 피해자한테 좀 전달해 달라. 그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20분 뒤에 현장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얘기도 못 들은 거죠, 가해자한테. 그런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처벌됩니다. 이게 판례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자한테 어떤 동의를 구하면 모를까 지금 그냥 자기 임의대로 뭐 20분 만에 돌아오겠다는 둥 뭐 견인 차량한테 신분증만 교부 저쪽으로 갖다 주라는 이렇게 하면은 처벌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도주의 고의가 부인되는 사안이 있어요. 이런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내가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량을 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안 나와 있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동승자가 사고가 냈다고 그러고 동승자한테도 야 네가 운전했다고 해서 그 경찰 이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한테 그렇게 이제 진술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남아서 계속 이제 예를 들면 피해자가 이제 응급차를 타고 가면 거기에 같이 동승을 하고 우리 차량이 사고를 냈고 또 우리가 뭐 피해를 변생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도주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내가 어떤 범행을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야 네가 가서 네가 범인이라고 해 라고 하면 별도로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항상 만에 하나 정말 현장에 잠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순간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이탈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내가 사고를 냈다. 그리고 현장에 돌아오면 도주의 고의가 부인될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주의 고의가 부인된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이 너무 지금 복잡했어요. 현장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차를 대놓고 현장을 갔는데 피해자가 이미 이 사람이 도주한 줄 알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갔던 거예요. 나중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안타깝게도 그런 다음에 그냥 뭐 사고가 그러니까 경미했던 거죠. 그냥 갔나 이렇게 생각이 하고 이제 뭐 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간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정말 어디를 정말 이 사람들 구호조치 안 하고 내가 정말 이런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도주의 범위만 얘기 들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뺑소니 사고가 이루어질 거면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상해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상해라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받은 그 상처가 조금은 하찮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냥 사라질 정도의 상처, 혹은 2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상처면 상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해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해가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이든 아니면 가해자이든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났는데 상당 기간 동안에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불이나게 가서 상해 진단서 2주 진단서를 뗀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의 상해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도 안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서를 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부인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상해 진단서는 바로 가서 받았어요. 2주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통원 치료나 이런 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를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 내역은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내역을 떼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상해가 부인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정말 바로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또 내가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치료를 받고 그 내역을 받아두는 게 꼭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차하다가 그 사람이 타 있지 않는 차량을 긁은 경우에는 일단 뺑소니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일명 뺑소니 범죄. 왜냐하면 뺑소니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람이 이 사고로 상해를 최소한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특가법의 그 도주운전죄 성립이 안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이 타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다쳤는데 뭐 예를 들면 도주했다 뭐 그렇게 뭐 가정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특가법이 성립이 되느냐고는 아니고요. 일단 상해를 입어야 되는 건 전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도로여야 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상에서 사고가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그 입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내에서 철저하게 통제되는 입출입 차단기가 있는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그 공간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도 특가법 그 도주치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